먹었습니다. 됐어. 통일정이 1등 먹었습니다. 웃겨서 정권 찬탈. 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경선에서 열심히 뛴 모든 예비 후보들 정말 고생들 하셨고요. 하지만 최종 선택은 윤석열!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이거 이변 오브 이변이에요. 정치 신인들 대권 도전한 적 물론 있어요. 근데 다 제3지대였어요. 그런데 정치 신인 이제 시작한 지 4개월 된 사람이 이렇게 제1야당 후보가 된 적은 우리 정치사에 없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누구처럼 뭐 탱크 몰고 와서 야당 후보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당원이랑 일반 국민이 뽑은 겁니다. 투표율도 63.89%. 엄청나죠? 야당 경선에서 이런 투표율이 나온 것도 우리 정치사에 없던 일이에요. 지금 민심이 막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변을 창출하면서까지 이 민심이 하려는 말은 뭘까요? 대체 왜 사람들은 얼굴 넙대대하고 자꾸 말실수하고 쪽벌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냐? 내가 좀 어려운데 먹을 거 밝히는 아재 중에 아재 윤석열을 골랐을까? 바로 여기에 다가오는 3월 대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586 정부, 전대협 정부, 좌파 정부, 무능 정부. 이 정부를 일컫는 말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 정부의 실체를 명쾌하게 드러내는 단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내로남불 정부. 근데 이 내로남불 표현이 웃기잖아. 그래서 가볍게 사용하는데 이 단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단어예요. 내로남불이 뭡니까?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 조국은 부정입학해도 되고 사모펀드 해도 되는데 너는 안 된대. 있지도 않은 죄에 갖다 붙여서 한동훈은 수사해도 되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수사하면 안 된대. 이 적폐검찰은 개혁해야 되지만 지들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이 적폐 짓거리 해도 된대. 윤석열은 수사해야 되지만 이재명은 안 된대. 이게 이 정부 검찰개혁입니다. 언론개혁도 똑같아. 자기들 핥아주는 김어준은 참 언론인이지만 자기 욕하는 언론은 가짜뉴스래. 널 씹는 건 되지만 날 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권이 5년 내내 보여준 행태입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이 체제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정의해 놓은 게 바로 우리 법이에요. 우리 시스템은 이 법으로 유지됩니다. 근데 지난 5년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이걸 너만 지키라는 거야. 자기들은 안 지켜도 된대. 우리 시스템을 교란하는 거예요. 시스템 교란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민주당 180석은 우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법의 내용까지 바꿔요. 나는 수사하지 말고 쟤만 수사해. 이게 민주당이 추진한 공수처법이에요. 나는 씹지 말고 쟤만 씹어. 이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입니다. 5.18은 우리가 해석한 그대로 건들지 말고 천하람만 양념 쳐. 이게 민주당의 역사 왜곡 방지법이에요. 우리 시스템을 교란하다 못해 아예 파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정권이 이렇게 잔혹무도하게 우리 시스템을 교란할 때 여기에 맞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비록 얼굴 넙대대하고 아무데서나 쩍벌하고 말실수도 자주 하고 모태솔로로 오래 살다 보니 세련된 맛도 없고 젊은 층한테 어필할 쿨한 멋도 없는 진짜 아재 중에 아재인 사람이지만 혼자서 이 시스템 교란 종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그 장면을 우리 국민 모두가 목격했고요. 이제 다시 물어봅시다. 사람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사회에 시급한 과제가 여럿 있죠. 경제 회복에 시급하다면 유승민을 택했을 테고 야무지고 똘똘한 행정 능력에 시급하다면 원희룡을 택했을 텐데 왜 윤석열이 선출된 걸까요? 맞습니다. 민심은 유승민의 과제, 원희룡의 과제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시스템을 지키는 일, 이 무너져가는 우리 시스템을 수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과제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해낼 사람으로 윤석열을 고른 거죠. 이 시대에 민심이 윤석열에게 맡긴 역할은 바로 시스템 수호자인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시스템 수호자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을 상대가 시스템 파괴 최종 보스, 시스템 파괴 끝판왕 이재명 후보예요. 시스템 수호와 시스템 파괴의 대결 끝내주죠. 전 성남시청 오야붕이자 전 경기도청 대원수이시며 현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이분이 어떻게 우리 시스템을 박살내고 파괴하는지 이제 대강 드러났죠. 대장동 이 토지 강제 수용권은 이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인데
공기는커녕 민간업체가 꿀 빨았어. 시스템 물먹인 거죠. 토지용도 변경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리예요. 근데 백현동 봐, 한 번에 4단계 종상향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대. 자기가 사인했는데 지가 모르면 누가 알아. 백현동이 무슨 버뮤다 삼각지대야? 다 미스테리야. 근데 확실한 건 있죠. 백현동에서 꿀빤 애들도 민간업체라는 거. 윤희숙 전 의원이 글을 썼는데요. 이재명은 합니다가 이재명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합니다래.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스템을 작살낸다는 뜻이잖아요. 대장동, 백현동뿐만이 아닙니다. 검찰도 우리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축인데 지금 너덜너덜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이었던 유동규는 배임인데 여기에 100% 투자한 성남시 결재권자 이재명은 배임이 아니래. 공수처는 지금 거의 철거 영역 수준입니다. 이재명은 수사 안 하면서 윤석열은 4건이나 입건했어. 전 직원이 달려들어서 수사 중이래. 얘네는 우리 시스템을 지금 철거하고 있어. 근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 3주 먼저 본선에 올랐죠. 이 기간에 대장동, 백현동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 실체가 드러났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 투표율은 올라. 그리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윤석열을 선택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재명이 시스템 파괴하는 게 드러나니까 민심은 시스템을 지킬 사람을 찾은 거예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드러난 이번 대선의 구도는 시스템 파괴자 대 시스템 수호자인 거죠. 이게 바로 다음 대선의 핵심입니다. 일 잘한다는 개구라 치면서 시스템 파괴하는 사람과 욕먹고 손해보더라도 시스템 수호하는 사람의 대결. 선택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별의별 마타도어랑 양념질이 난무할 겁니다. 적폐대, 개혁, 토착외구대, 촛불시민, 보편복지대, 선택복지. 이젠 양념 떨어지니까 하다못해 윤석열 보고 전두환이래. 윤석열 부친이 일본에서 연금이 받고 공부한 친일인사래. 민주당 얘네들 상상력이 없으니까 이제 양념도 별 가짜는 걸 갖다 뿌립니다. 그래 봐야 시스템 튼튼 수호자 윤석열 대 시스템 와지끈 파괴자 이재명이라는 이 대선 구도는 안 바뀌어요. 벌써 봐요.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청와대에 살고 있다잖아요. 자기 아빠가 정권 수반인 나라에서 안 살겠다고 이민 가더니 또 외국에 나가서 국내 부동산 투기는 해.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또 청와대에 살아. 그러면서 독립생계라고 문통은 딸 재산 공개 안 해. 우리 시스템이 가짜는 거야. 자기들은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알겠는데 청와대 사는 다혜야, 니네 가족 밥은 청와대 밥 안 먹고 이 배달의 민족 불러서 먹는 걸로 이 아저씨가 믿을게. 근데 니네 비 막아주는 청와대 지붕, 니네 바람 막아주는 청와대 벽, 그거 국민 세금이야. 우리 시스템 우습게 보지 마. 근데 제가 이런다고 다혜씨가 월세 10만 원이라도 내겠어요? 안 내지. 우리 시스템 졸로 보는 얘네들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 이재명 후보 문제가 더 나오면 나오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4개월 동안 이 구도는 더 명확해지겠죠. 시스템 가디언 윤석열 대 시스템 디스트로이어 이재명. 그래서 다음 대선은 매우 희망적이다. 시스템 수호자로 윤석열을 고른 민심은 대단하다. 이게 바로 이번 윤석열 후보 선출을 보면서 든 제 생각입니다. 생각해봐요. 시스템 가디언과 시스템 디스트로이어의 대결. 야, 이 문제 초등학생도 풀겠다. 근데 이렇게 대선이 치워지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웃겨서 정권 찬탈이니까 개그나 하나 날려야지 뭐. 그래서 오늘의 개그.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라 국간이 꽉꽉 차서 정부에 돈이 넘친답니다. 웃겨, 졸라 웃겨. 여러분, 자숙한다면서 이렇게 빨리 유튜브를 찍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유튜브랑 달리 이 빨대왕은 제가 계약이 돼 있어서 이거를 파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난번 한 번만 쉬고 복귀했으니 너그러운 용서 바랍니다.